안녕하세요. 저는 퍼플랭 원장 케이트입니다. 일단 저희 퍼플랭 같은 경우는 일반 학원과 좀 분류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학원들을 봤을 때 좀 저학년 때 다니는 공부방 느낌의 학원들이 있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입시 학원을 다니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퍼플랭 같은 경우는 알파벳부터 영어의 마스터까지를 이 한 공간에서 전부 끝내주겠다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기관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그 모든 과정이 평균 3.5년에서 최대 5년까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스터의 개념이 한국에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마스터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말을 어느 정도 통달하고 나서 다시 까먹을 일이 없는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보통은 학업적인 부분과 회화적인 부분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회화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원어민처럼 능숙하게 리스닝 스피킹이 가능해지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고요. 학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마스터인 경우는 갑자기 뭐 한 달 뒤에 수능을 친다거나 토익을 친다거나 했을 때에도 1, 2등급의 상위권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영어 같은 경우는 한국말보다도 더 좋은 부분이 모국어는 저희가 분석해서 배우질 않아요. 하지만 영어는 처음부터 분석해서 배우는 언어이기 때문에 마스터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우리말과는 다르게 학업적인 부분까지도 상위권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퍼플랭은 이 모든 것을 여기에서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학원들과 가장 크게 두 가지가 달라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커리큘럼입니다. 다른 학원들 상담받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학원마다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커리큘럼은 보통 교재에 기반하기 마련이에요. 리스닝 교재는 이런 거, 스피킹 교재는 이런 걸 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퍼플랭은 모든 수업에 기본적으로 루시드 어법이라고 하는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없던 걸 새로 다 만들었습니다라는 건 아니고요. 노암 촘스키라고 세계적인 언어학자가 말했던 언어의 어떤 원리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재개편을 하고 거기에 저희만의 어떤 어법을 더 첨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이건 아이들이 수업 때 배우는 내용인데요. 영어를 친구를 사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맨 처음 만나자마자 뭐 아버지 연봉이 어떻게 되시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닌 것처럼 일단은 생김새부터 보고 천천히 그 친구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농사를 지어서 쌀을 먹고 살았고 영어권 국가의 사람들은 사냥을 해서 스테이크를 써는 게 대표적인 이미지잖아요. 우리는 빨리 씹는다고 빨리 자라는 게 아닌 반면 영어권 사람들은 빨리 움직이면 많은 사냥감을 잡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액션, 행동이 중요하고 그래서 말을 할 때도 I eat an apple 이런 식으로 동사를 먼저 말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학업적인 모든 내용을 아이들이 지루하게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실제 언어가 만들어진 순서에 따라서 즉 영어권의 네이티브 스피커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는 순서와 동일하되 거기에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어떤 언어든 상관없이 언어를 마스터하는 데에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어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우리가 아이들 보시면 유아기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그 과정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엄마, 아빠, 까까 이렇게 말을 하다가 그걸 붙여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어법 단계라고 하는데요. 엄마, 나, 까까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다가 세 번째인 실전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비슷한 언어 실력을 가진 아이들끼리 만나서 어휘력이 폭발적으로 느는 단계가 옵니다. 그게 실전 단계라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어민 단계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아이가 발달 보육적으로 커감에 따라서 지식이 늘어가고 그리고 이거를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 보통 이제 문화 이해력과 어휘 추리력을 가진 그런 걸 보고 원어민 수준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총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 언어 마스터의 과정에서 퍼플랭이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단계입니다. 일단 단어 같은 경우는 단어나무식 학습법이라는 걸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어법에서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루시드 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시드 어법은 퍼플랭의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 네 가지 단계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죠. 이거 외에도 저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교육법들이 있는데 일단은 먼저 아까 다른 학원과의 차별점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완벽하게 다른 커리큘럼이 존재를 하고요. 자기주도 학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졸업이라는 여정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이 좋다라는 건 모든 학원에서 말씀은 하시겠지만 사실 저희 학원에서는 이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체 여정을 마무리를 하려면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애티튜드가 갖춰지고 저희가 제공하는 루시드 어법의 총 3가지 챕터를 다 마스터를 했을 경우 졸업생들에게는 평생 무제한으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수강권이 주어집니다. 이 2가지가 있을 때 아이들은 진정으로 다른 학원을 가지 않고도 영어를 마스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퍼플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들어와서부터 교실로 가고 나갈 때까지의 모든 경험을 게임처럼 설계를 했습니다. 왜냐면 사실 루시드 어법이 좋습니다. 시간을 25년 하는 걸 3년으로 줄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그건 대학과정이나 고등과정 이상을 졸업하신 학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전체 과정을 끝까지 가보지 않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밌어야 오래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근 통계로 한 사람이 영어 학습에 소요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보통 평균 20년에서 25년이 된다고 해요. 실제로 성인분들도 수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성인이 되어서 회사에 가서도 토익을 봐야 되고 토플을 봐야 되고 그런 학원을 다시 다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실 한국에서 학원을 다닌 경험은 없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놀랬던 3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모두 다 영어를 그렇게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잘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고, 2번째는 초등학생들의 영어 문법책이나 토익 영어 문법책을 봐도 그 순서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달교육적인 지식 수준의 차이를 제하고 나서는 같은 내용을 계속 배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 학교의 교육 과정이 초보부터 마스터의 졸업까지의 그런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지만 사실은 약간 일본 방식, 본문이 먼저 나오고 본문에 있는 어법과 단어를 외우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끝이 없죠. 고학년이 되어서 입시를 배운다라고 하면 그 모든 용어가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처음과 끝이 어딘지 모르는 채로 20년에서 25년이란 시간을 쏟아야 하고, 그걸 이해하려면 한자도 알아야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중삼중의 더블 레이어링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루시드 어법에서 사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고 물으시면 그런 어려운 한자 용어 어법이 90%가 다 삭제되었습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알면 말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만 가르치고 나머지는 다 삭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학습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이 즐거워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른들한테 가서 한 20년에서 25년을 지금부터 복싱을 배우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이미 시작하기도부터 지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서 처음과 끝이 명확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루시드 어법을 게임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총 3가지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 한 챕터가 총 10가지의 레벨, 전체가 대략 30개의 레벨로 이루어진 게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의 진행 과정을 교실마다 크게 붙여놓고 각 반에서 어디에 가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명확하게 보이도록 알려주면 아이들은 내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 건지 어디가 남았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뇌에서는 정보에 대한 적극성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가끔 보시면 어떤 거는 아이들이 평생 기억을 하고 수천말 했는데도 말이에요. 근데 어떤 거는 꼭 외우라고 해도 계속 문을 열면서부터 바로 까먹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정보에 대한 적극성의 차이입니다. 즉 내가 이 정보에 얼마만큼의 주도권, 얼마만큼의 적극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장기 기억으로 가느냐 단기 기억으로 가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퍼플랭에서는 모든 학습 전반에 이루어져서 아이들에게 이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의 일환이 스몰 티처라는 건데요. 스몰 티처는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가 배운 거를 한 단원이 끝나면 내가 선생님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들이 틀려도 괜찮네 라고 하는 회복 탄력성이 많이 길러지고요. 2번째는 피어 러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래들 사이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설명할지 몰랐는데 쟤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네?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자신감이 성인 어른이 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또래 아이들이 하는 걸 봄으로써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3번째는 학습에 대한 메타인지가 학습자인 본인인 학생과 가르치는 선생님 모두에게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이가 보면서 이 부분이 이 아이는 이해가 안 됐구나 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아이 스스로도 말을 하면서 버벅이는 부분을 통해서 내가 이 부분은 좀 부족하구나, 보완하면 되겠네, 혹은 이 부분은 자신이 있어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배운 내용을 다회간 반복을 하면서 좀 더 이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가는데 좀 더 가속화를 시켜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수업에 들어갑니다. 단어에도 분명히 들어가고 어법에도 들어가고요. 리딩, 다를 것 없이 저희는 영어나 수학에도 전부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정말 아이들의 학습 성취율이 정말 많이 향상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지향하는 정원식 교육법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학원에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특히나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확장을 해서 오면서 공간마다 아이가 공부가 잘 되는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든 공부가 잘 될 수 있게 여러 가지로 확장을 시켜놨고, 물론 그렇기 전에도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고맙게도 저희의 이런 뜻이 아이들한테 잘 전달이 돼서 여기를 단순히 그냥 공부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와서 그냥 게임하고 노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환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학원이라는 곳에 오래 있잖아요. 그러면 학습하는 양이나 학습의 성취도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여기에 있는 시간을 절대 단순한 학습만을 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선생님의 역할은 아이가 준비가 될 때까지를 정말 기다려주고, 기다린다고 하는 게 사실 한국 학부모님들의 어떤 성향을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동일한 나이대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아이가 스스로 공부에 대한 적극성을 드러내는 데까지 6개월이 채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아이가 스스로 내가 한 발을 뗄 때까지를 계속 기다려주다가 그 기간이 온다고 하면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인데요. 그때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하면서 취득한 아이들의 세세한 정보와 성향에 따라서 맞는 동기부여를 엄청 해줍니다. 대부분은 칭찬이에요. 엄청난 칭찬을 해주고 아이가 처음에는 낯설어서 신기하네, 그래서 해볼까 하다가 신기하다가 잘해서 칭찬을 받으면 내가 잘해서 또 해볼까 하는 이 학습적 선순환의 고리를 타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이 학습적 선순환의 고리가 처음에 잘 다져진 친구들은 오래까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장기적으로도 학습 성취가 올라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선생님들의 역할은 이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면담을 오시면 요새 학교에서는 별일이 없나요? 친구들이랑 어떻게 지내나요? 요새 아이들이 놀 땐 뭘 하고 노나요? 이런 것들을 학교는 아니지만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과 선생님의 라포 형성도 더 잘 되고요. 스몰 토크도 할 수가 있고요. 아이들은 공감받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학원에 대한 애착이 더 올라가는 거고요. 학원에 애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저희 학창시절에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선생님이 좋아서 그 과목이 좋아졌어요 하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아이가 이 학습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굉장히 세세하게 분석을 해서 단 하나씩도 놓치지 않고, 왜냐면 어떤 것에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세팅을 해놓자 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교육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어떤 가장 메인되는 교육법이 하브루타 교육법이라는 건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사실 다 녹아있는 거기도 한데요. 게임식이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하브루타 교육이 맞습니다. 하브루타 교육은 지난 10년 전부터 서서히 한국에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원래 사전적 용어는 유대인들이 교육하는 방식을 사실은 하브루타 교육법이라고 하고요. 그들은 질문을 통해서 학습적인 순수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하고 그걸 하브루타 교육법이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놀이식 교육이라는 걸로 살짝 변질이 됐다고 저는 봤어요. 근데 놀이식 교육법이 뭐냐면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EQ가 되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학습적인 진도는 천천히 가도 괜찮고 아이의 정서를 조금 더 우선으로 두자라고 하는 것이 놀이식 교육법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왜 어린 자녀들이 listening, speaking 목적으로 해서 영어로 게임하는 수업 같은 거 하는 그런 거 많이 해보셨죠? 그런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하브루타 같이 보이는 놀이식 교육입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들어가자면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뭐 일론 머스크나 젠슨 황이나 지금 세계의 글로벌 리더들이 자기네 자녀들에게도 하고 있는 교육법인데요. 공부 자체가 게임 그 자체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재밌을수록 성과가 나야 됩니다. 게임을 재밌어서 많이 하면 레벨이 오르잖아요. 레벨이 오른다는 건 게임을 잘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공부가 게임처럼 느껴지면 재밌을수록 학습적인 퍼포먼스도 나온다는 얘기고요. 일단은 양적인 부분에서 이게 받쳐지잖아요. 그러면 퀄리티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게 저희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원화무식 교육법도 조금 일반적 학원보다는 다르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이 다 어릴 때 배워보셨던 부분이에요. 접두사, 접미사, 어근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학창 시절 때는 접두사, 접미사, 어근도 다 암기식으로 외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이 공감을 하시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저희가 외웠던 것처럼 단어를 언제까지 막 50번씩 100번씩 쓰면서 외우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해서 먹힐 수 있는 시대도 아닐 뿐더러 이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이 나올 때가 됐다는 거고요.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단어나무식 교육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접두사, 어근, 접미사를 총 각각의 개체를 하나씩으로 봤을 때 총 85개에서 100개 정도의 개체만 아이들이 학습을 하게 되면 한 네이티브 스피커, 원어민이 평생 쓸 수 있는 말을 조합해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교육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참관 수업을 저희는 1년마다 오시는데 그때마다 제일 놀랍다 혹은 제일 와닿는다, 제일 다른 학원이랑 다른 것 같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이 단어나무식 학습법이에요. 이제 아이가 예를 들어 한 1년 정도 영어를 배우잖아요. 부모님들이 길 가다가 간판 같은 거 읽어보라고 시키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저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통으로 딱 외워서 prescription, 처방전이네 이게 아니고 prescription, 프리가 앞에라는 뜻이고 스크립트가 쓰다라는 뜻이니까 써서 앞으로 주는 것. 그럼 처방전인가? 이렇게 해설을 하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시고 어머니들이 제일 여기가 뭐가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어나무식 학습법이고요. 요거는 조금 아이 레벨에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교육법 중에 또 한 가지 거미줄식 학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학습적인 부분과 학습 관리적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거미줄식 학습법은 예를 들어 영어 단어에서 5대양 6대륙을 배울 때 태평양이 이거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같이 세계 지도를 그리거나 해서 퍼즐로 만들어서 보거나 집에 가서 이걸 설명하는 영상을 찍거나 하는 등 타 과목에까지 확장해서 학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습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거미줄식 학습법은 아이들마다 공부 그릇의 크기와 깊이와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단어를 외울 때 단기 기억이 굉장히 좋아서 빨리 단어를 외우고 시험에서는 높은 점수를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약해서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거나 어떤 친구들은 초반에 단어 암기 같은 경우에서는 성적이 잘 안 나오지만 실제로 장기적으로 나중에 가서 이걸 응용하는 시험을 쳤을 때는 잘 나온다라는 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마다의 단어 공부 그릇이나 공부 그릇의 모양이 다르거든요. 이걸 전부 다 존중을 해서 초반에는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숙제나 이런 학습량이 들어가지만 갈수록 거미줄이 확장하는 것처럼 점차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양을 하고 있게 되는 이런 것을 거미줄식 학습법이라고 부르고 이것의 가장 큰 기본 베이스는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싶게끔 한 양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고학년으로 갔을 경우에는 초등학교 생활 동안 아이들이 꼭 가져가야 되는 게 학습에 대한 데이터 인지계고요. 그러니까 즉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할 때 공부가 잘 되는지를 알아내야 되고 초등 고학년으로 간다면 중학교 입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어느 정도 늘 하는 공부 양이 쌓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학년으로 갔을 때는 거미줄식 학습법에 따라서 아이가 해내야만 하는 양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저학년일 때는 즐거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양만큼만 하게끔 해주는 게 거미줄식 학습법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게 게임처럼 이걸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레벨이 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베이직, 인터미디엇, 어드밴스드 레벨이 있습니다. 각각의 레벨이 3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 같은 거를 베이직 레벨의 아이들은 저희가 스몰 포인트를 100개를 모으면 빅 포인트가 1이 되고 빅 포인트를 100개를 모으면 파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파티도 베이직 레벨의 친구들은 이 교실, 이 수업 내에서만 파티를 할 수가 있고 인터미디어 친구들은 수업 외에서 할 수가 있고 어드밴스드 친구들은 국내 어디든지 가서 실제로 막 오월드도 가고 에버랜드도 가고 근데 이 목표를 각각의 성향이 맞고 남녀 성비가 딱딱 맞춰지고 최대 2학년까지의 문해력의 이해력의 속도가 비슷한 아이들이 한 반으로 모여있는 그 아이들이 직접 설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이거 하면은 여기 가볼까? 아이들이 직접 설정한 목표에 따라서 포인트를 모으는 것도 아이들의 의지로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성취를 했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더 높은 정보에 대한 적극성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과정 전체를 굉장히 행복하게 기억을 하고요. 그러면 공부 자체가 행복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포인트 파티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저희는 이 루시드 어법이 스토리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학원이랑 가장 또 다른 점이 하나가 학기제로 진행을 한다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한 반이 오픈을 하고 3개월이 지나면 다른 학원에서 아무리 비슷한 수준의 학습을 받았다 하더라도 저희 학원에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가장 없는 이 Y에 대한 수업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교재를 펴고 오늘은 몇 페이지 할 거야. 오늘은 아이마이 미마인 배울 거야. 오늘은 투부정사라는 거 배울 거야 에서부터 시작하지 왜 아이마이 미마인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영어는 우리말과 다르게 역사가 굉장히 긴 만큼 모든 것이 논리적이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면 왜 투를 붙였는지 이런 얘기를 설명해 주는 게 또 저희 루시드 어법의 가장 큰 매력이거든요. 초반서부터 3개월간의 Y에 대한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와서 수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반이 오픈하기 전부터 사전 대기를 받고요. 성향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비슷한 문해력, 이해력의 속도, 비슷한 성향, 잘 맞는 아이들 최대 2학년까지 이것도 이해력의 속도 차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편성을 하고 한번 그 반이 편성이 되면 졸업의 여정까지도 별무리 없으면 계속 같이 가는 그런 단계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소수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소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도 일반 학원보다 조금 더 체계적인데요. 일단 한 달마다 아이가 뭐 어떻더라 어떻게 지냈더라 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화 상담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3개월마다는 어머니들 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로 말씀을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와서 보셔야 돼요. 직접 교재로 한 거 보시면서 아 이렇게 풀었구나, 이런 부분 틀렸고 이런 부분이 학원에서 관리가 됐었고 요새는 이렇게 지내는구나를 보십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는 저희가 성적표가 나와서요. 이 학습의 8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해력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단어 성취도, 출결, 법에 대한 이해도, 그래서 이 아이가 문제로 응용까지 갔을 때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성적표로 꼼꼼하게 기록될 수 있는 건 측정될 수 있고요. 측정될 수 있는 건 관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모든 항목들을 나눠서 성적표로 만든 다음 어머니들과 상담을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학습적 컨디션을 1순위로 두고 상담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가 지금 이 반에서 그러니까 이 조합에서 이 속도로 학습을 하는 게 맞을까요? 조금 더 급진적으로 가볼까요? 아니면은 이번에는 조금 집에서 이사도 있고요, 뭐 친구들과의 관계도 있고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좀 학습에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분기입니다. 라고 하면 좀 천천히 가볼까요? 이런 것들을 저랑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학부모 참관 수업도 오셔서 직접 아이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 한국 학원에 참관 수업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부분인 게 저는 항상 생각할 때 내가 고객이라면, 내가 학부모라면 난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고 싶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참관 수업도 진행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관리도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같은 학원인데 지점마다 선생님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이 지점의 선생님이 맞아서 멀지만 이 학원까지 보냅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들마다 역량이 차이가 된다는 건데 학생들에게는 장점이고 우리 선생님들께는 좀 단점일 수도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개발해서 하고 있는 루시드 어법, 단어나무식 공부법, 뭐 정원식 학습법, 하브루타식 교육법 이런 것들은 우리 선생님들도 실제 학창 시절에 배워보지 못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퍼플랑에 와서 아이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어떤 경력을 가진 선생님이시라도 처음부터 이걸 다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의 어떤 지식 수준이나 수업 퀄리티 부분이 일정하게 계속 관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선생님들은 지속적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동일한 퀄리티의 수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선생님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 퍼플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사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많이 사고가 좀 닫혀 있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타협이 좀 어려우신 부분들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그것과 반대되는 걸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학파 선생님들, 공교육에 계시던 선생님들, 전문가 선생님들만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 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해보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겠다고 느끼신 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공감을 하시고 같이 아이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바꿔보자 뭐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 학원과 다른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들 함께 일해주시는 선생님들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꿔보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거든요. 저희 학원의 모토가 작정하고 놀고 제대로 공부하자거든요. 최상위권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오래 앉아 있는다고 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한 과목만 잘하는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최상위권 아이들은 거의 모든 과목을 잘합니다. 그 말이 증명하는 바는 공부에는 자신에게 맞는 방도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똑똑하게 공부하는 방법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유명해서 많이 아실 텐데 황농문 교수님의 그 몰입이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도 보시면 뇌가 몰입에 진입하기까지의 여러 단계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하나에 되게 몰입을 했다가 좀 재우기 과정이 있었다가 그리고 다시 그 문제를 몰두했을 때 문제들이 대부분 풀린다. 되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고요. 되게 쉬운 일화가 바로 유레카 그 일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학습적으로 접목해서 아이들의 언어로 풀어낸 게 작정하고 놀고 제대로 공부하자인 거예요. 놀 때 공부 생각을 하고 공부할 때 놀 생각하는 친구들은 반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좀 하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공부할 땐 제대로 공부하고 놀 때는 공부 생각을 아예 안 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 모든 과정을 학원에 다니기만 하면 아이가 그냥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도록 3개월만 다녀도 느낄 수 있도록 저희 연간 학사 일정표에 보시면 이번 달에는 시험이 있으면 그 다음 달에는 좀 노는 활동이 있고요. 또다시 확 열심히 공부를 하면 열심히 공부한 만큼 아이들이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게 또 있고요. 근데 다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그걸 즐길 수 있도록 그 레벨 조정을 해놓은 거예요. 아이들이 이걸 좀 느낄 수 있게 해놨고요. 그러면 제대로 작정하고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는 사실 6개월마다 시험을 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학원에 제가 보니까 매달마다 레벨 테스트 이런 걸 보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학원에서 치는 레벨 테스트란 얼마나 공정성이 떨어집니까? 학원 내에서 그냥 문제를 만들어서 내는 거니까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봐서 저희는 그냥 전국적으로 치는 거 혹은 글로벌적으로 치는 공인시험을 그냥 같이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통 연초에는 상향 지원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 막 2, 3학년 친구들이 6학년 거, 중학교 거도 쳤었거든요. 물론 이제 칠 수 있을 만하니까 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조금 더 상향 지원해서 치고 6개월 뒤에 같은 레벨의 시험을 한 번 더 치면 아이들이 스스로 저희가 막 계속 잘하고 있을 필요도 없이 아이들이 3, 40점씩 오른 걸 보고 나 영어 되게 잘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을 치는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시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즉 학습자인 아이들 본인이 내가 영어를 얼마만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학원을 6개월이든 1년이든 다녔으면 내가 어느 정도 늘었는지는 본인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중학생 때부터는 이 정말 끝없는 시험의 고리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을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시험은 내가 어느 정도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판단자인 거지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험이 긍정적 기억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저희가 토익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 토익 파티라고 부릅니다. 저희 수업이 120분인데 토익 시험 60분 정도면 되거든요. 이제 주니어 애들은. 그러면 60분 시험 치고 60분을 정말 신나게 놀아주는 거예요. 말한 거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시험 치고 바로 파티를 하면 아이들이 집 갈 때는 행복한 기억만 마지막에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토익 시험은 행복했어 라고 기억이 되고 다음에 또 한번 우리가 토익 시험 준비해볼까 라고 했을 때도 뭐 할만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긍정적으로 좀 낮은 허들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시험을 도전할 때 굉장한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의 인생을 바꾸고 시간을 선물해주고 싶으신 학부모님들은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